16살 미만은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게임을 못하게 하던 게임 셧다운 제도가 결국 없어집니다. 한국 게임에 대한 생각. 요즘 그 셧다운제에 대해서 악법이다 아니다, 뭐 게임 셧다운제에 대해서 이제 악법이다 아니다 이야기가 되게 많더라고요. 전 개인적으로 셧다운제 정도는 괜찮지 않나? 그죠? 셧다운제 정도는 괜찮지 않나? 그래서 뭐 무조건 뭐 셧다운제가 악법이다 뭐 이렇게 규정하는 건 좀 아니라고 봐서, 뭐 셧다운제 있다고 게임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셧다운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검색을 해보면 대한민국 셧다운 제도는 청소년 보호법 제2조를 근거로 유해 환경 중 유해 매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 시책의 일환으로 청소년의 인터넷 과몰입 예방이 목적이었다. 또한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한국 표준시를 기준으로 하여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 게임의 일부 접속을 셧다운하는 기술적 조치이며 청소년 보호법 제26조에 명명되어 있다. 2011년 도입되어 2021년 8월 이제 수정이 결정되었다. 뭐 이제 부분적인 셧다운을 한다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더군요. 그래서 지금 가장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게 한국이 이제 온라인 게임 강국인데, 이 청소년들이 이제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유소년, 그러니까 축구로 치면 이제 유소년 축구인데, 유소년들이 한참이 피크가 올랐을 때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 셧다운제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애들이 이 게임 실력이 떨어진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건 좀 너무 억지가 아닌가? 그죠? 이 시간에 자야죠. 자정이면 12시 아닌가요? 12시부터 오전 6시면 안 자나요? 최소한의 수면 시간을 보장을 해줘야죠. 밥도 안 먹나요? 그죠? 자, 이런 법의 취지가 어디에서 시작이 됐나? 제 개인적인 생각은 바다 이야기가 시작점이었다. 바다 이야기가 뭐냐 하면 일종의 빠진 거죠. 일종의 그러니까 빠진 거 뭐 이렇게 당겨서 왜 그 카지노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당겨서 뚜두두두두두 하면서 돌아가면서 왜 땡땡땡 하면서 걸리는 거 있죠. 그게 시작이었죠. 바다 이야기가 시작이었어요. 왜냐하면 바다 이야기가 그런 카지노나 빠친코나 어떤 그런 상행성 그런 걸로 치지 않고 전자오락, 그러니까 우리 컴퓨터 게임으로 아마 등록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하기는 그게 빠친코로 이렇게 안 좋게 그렇게 불법 도박으로 그렇게 사용이 됐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저는 시작됐다고 봐요. 노무현 정권 때 바다 이야기로. 그때 뭐 제가 그때 들은 소문은 그게 뭐 그땐 친노무현 성향을 가졌던 명계남 씨가 바다 이야기를 만들었고 뭐 이렇게 배포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 운영을 했다고 뭐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죠? 어쨌든 빠친코, 여러분들이 민주당 정권에 도박 산업이 참 많이 늘어났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경마도 그때 시작했고, 경륜 뭐 하여튼 그런 이렇게 돈 거는 거 있죠. 그런 사행성 산업이, 로또도 그렇고 사행성 산업이 굉장히 민주당 그때 당시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굉장히 많이 늘어났었어요. 빠친코도 마찬가지죠. 어떠한 이유에서도. 그래서 이게 단속을 했는데 한번 프로그램이 그렇게 만들어지니까 약간 곰팡이처럼 이렇게 쭉 퍼졌던 거죠. 그래서 게임에 대해서 인식이 안 좋고, 그러니까 바다 이야기를 못하게 하니까 이게 온라인 게임으로 번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한 게임 같은 데서 왜 고스톱 치고 하잖아요. 한 게임 같은 데서 고스톱 치는 왜 포카 치고 고스톱 치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걸 이제 리니지 이런 것처럼 환전을 했던 거죠. 게임머니를 환전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걸 이렇게 PC방처럼 가정에서 차려놓고
거기서 온라인 게임을 하는 거예요. 온라인 도박을 하는 거죠. 사실상 도박인 거죠. 왜냐면 게임머니는 게임머니를 환전하는 그런 거니까 실질적인 도박인 거죠. 환전을 해주니까. 그렇게 되면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면 게임하다가 사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카지노에서 포커 치듯이 3일 4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기가 있는데 애기는 돌보지도 않고 부부가 그 도박에 미쳐가지고 애기 밥도 안 주고 굶겨 죽이고 그 게임에만 매달리고 이런 사건들이, 그런 치안은 이상한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 이 법을 만들 때. 근데 물론 이거는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거기 때문에 성인들이 그거는 그때 성인이었고 성인들이 그렇게 죽어나가는 거에 대해서 보호할 방법은 없어요. 그죠? 하지만 어쨌든 약간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뭐 이런 법적 근거를 만든 거죠. 최소한 청소년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미리 교육을 시켜놔야 된다. 그죠? 뭐 그런 일환으로 아마 셧다운제를 실시를 했을 거예요. 2011년에 도입이 됐으면 지금 한 10년 정도 지났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 초등학교, 그때 사실 중학생이 지금 성인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30대 초중반이 됐겠죠.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 정도 됐겠죠. 그죠? 그럼 이 친구들은 자연적으로 학습이 되는 거예요. 잠은 자야 되겠다. 게임을 하더라도 잠은 자야 되겠다라고 자연적으로 어릴 때 셧다운제의 어떤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그렇게 습관화되는 거예요. 그죠? 게임에 너무 과몰입하면 안 되겠구나. 힘들겠구나. 요즘 뭐 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쉘이라든지 홍방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지금 40대 중반이 됐잖아요. 저랑 쉘이 같은 경우는 저랑 동갑이니까 이제 40대 중반 초중 이제 한 그쯤 오니까 본인이 힘들잖아요. 쉘이 같은 경우는 제가 게임 하는 거 보면 본인이 직접 하는지 아니면 누가 옆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보면 20시가 신작 나오면 끝판 볼 때까지 게임을 하더라고. 어떨 때 막 20몇 시가 하루 거의 24시간 잠을 안 자고 게임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건 좀 지나치지 않나. 저도 보면 저도 게임 참 좋아하거든요. 저도 진짜 한때 젊었을 때 게임에 진짜 게임 좋아하고 게임 미쳐 있었고, 그 시나리오 같은 거 쓸 때도 어떤 이런 이렇게 게임 시나리오라 그러나 그런 거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아요. 왜냐면 게임 시나리오는 기승전결이 뚜렷하거든요. 이게 영화를 만들든 뭐를 만들든 기승전결이 이렇게 딱 끊어진단 말이에요. 한편 만약에 뭐 마블이라 그러면 CD 한 장, 두 장 이렇게 탁 끊어지게끔 게임같이 그렇게 시나리오를 쓰면 참 재밌어요. 그리고 그 게임 시나리오들이 참 훌륭하거든요. 어떤 게임 하다 보면 소위 뭐 우리 보통 이렇게 비디오 게임은 일본 걸 개인적으로 좀 선호하는 편인데 참 이렇게 좋거든요. 시나리오 같은 거 어떻게 저는 시나리오를 쓸 수 있을까? 참 독특한 아이디어와 어떤 캐릭터, 뭐 파이널 판타지 같은 경우는 물론 재밌는 것도 있고 재미없는 것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8편을 참 좋아하는데, 왜냐면 제가 사람들은 그때 7편을 좋아했는데 제가 그때 PC판으로 8편을 사서 플레이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8편을 더 좋아하는 편인데, 아무튼 그런 어떤 장대한 스케일, 정말 뭐 그때 당시 CD 4장 정도 되는 그런 엄청난 스케일, 뭐 그때 당시에는 뭐 그래픽이라든지 뭐 이런 게 훌륭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저 어렸을 때는 파이널 판타지 8편은 정말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와, 정말 차이 많이 난다. 정말 차이 많이 난다. 이런 그런 비디오 게임들, 그 영화와 같은 그런 비디오 게임들은 제가 제 나이 그때 25 학교 다닐 때 24, 5 정도 됐을 텐데 정말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그 스타크래프트 같은 것도 그때 이제 윈도우 98이 나오면서 스타크래프트가 처음 이렇게 PC방이 생기고 스타크래프트가 처음 이렇게 돌아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그런 것도 정말 이렇게 어떤 충격적인 신선한 충격, 야 이런 게임도 있구나, 이렇게 멋진 게임도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워크래프트도 나오고 뭐 그랬거든요. 하여튼 그 게임에 그런 게임 적당히 해야죠. 그죠?
전 아직도 적당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너무 과몰이 많은 거죠. 여기로 봤을 때 아니 밤 12시에서 새벽 6시에 게임 못한다고 실력이 줄면 얼마나 줄겠어요. 그죠? 아니면 뭐 정 연습을 해야 되고 그러면, 그죠? 정 연습을 해야 되고 그러면 만약에 뭐 국가대표 자격 있는 사람, 그죠? 국가대표 자격이 있는 사람만 제외를 시켜주든지, 그죠? 국가대표 선수가 될 정도의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만 이렇게 제외를 시켜주든지, 그죠? 그게 전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가끔 이렇게 PC방 가면 PC방 알바들이 와우 같은 거 매크로 돌려놓고 이렇게 지 알바하고 막 그런 친구들도 간혹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가끔 저도 PC방 가서 밤에 이렇게 오랫동안 PC 게임이나 뭘 하고 있으면 경찰한테 이렇게 부신검을 받았던 적도 있어요. 좀 어려 보였나 보죠.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별 문제 없으니까 뭐 가시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너무 밤새도록 PC방이 됐든 집이 됐든 게임을 한다는 거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죠? 아무튼 그리고 또 게임 회사의 과금은 필수학. 여러분들이 물론 돈을 뭐 엄청나게 많이 벌고 막 게임 회사들이 너무 과금이 심하지 않냐. 근데 경영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요. 이 게임 하나 만드는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요. 그죠? 그 배틀그라운드 그 게임 만든 사람 이야기 들어봤잖아요. 그죠? 진짜 막 수백억의 빚을 지고 이거 하나 건졌다 그러잖아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죠? 어마어마한 비용, 이 게임 만드는데 어마어마한 액수의 돈과, 그러니까 한국은 그게 없는 거예요. 한국이 왜 온라인 게임에 발전한지 아시죠? 하도 복돌이가 많아서. 복돌이라 하면 복돌이가 뭐냐 하면 불법 복제를 하는 게 하도 많아서 온라인 게임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었죠. 게임 회사가 열심히 게임 만들어 가지고 예전 같으면 CD로 이렇게 발매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CD로 발매를 하는데 아무도 CD를 안 사요. 그죠? 전부 다 복사해 가지고 복돌이가 다른 사람이 돈을 벌고 이러니까 그 회사는 어마어마한 연구개발비를 들여가지고 만들었는데 망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머리를 쓴 게 온라인으로 하면 온라인으로 해서 과금을 하든지 뭐 정액제를 받든지 하면 안 망하겠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리니지가 나온 거죠. 그 성공 모델, 처음에 이제 성공 모델이 리니지가 이제 성공 모델이 된 거죠. 대한민국에 솔직히 뭐 게임 조금이라도 해본 사람 치고 리니지 모르는 사람 있나요? 그죠? 그 리니지도 어떻게 보면 참 스토리가 탄탄해요. 그죠? 그 나름대로의 어떤 스토리가 참 탄탄해요. 그죠? 원작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게임 시나리오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외국에 지금 제 개인적으로 제일 괜찮다라고 싶은 생각 게임은 지금 거의 게임의 표준 거의 게임의 어떤 교과서 같은 거는 그게 아닐까? 그게 뭐죠? 게임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뭐죠? 스카이림이 아닐까? 거의 표준 같아요. 그 게임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디아블로가 작은 캐릭터를 위주로 게임을 했다면 이제 게임은 컴퓨터가 점점 고성능으로 흘러감에 따라서 그런 게임 스카이림 같은 스타일로 변해가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실제로 지금 뭐 드래곤 헌터라든지 뭐 이런 거 보면 스카이림과 유사한 형태로 이렇게 흘러가죠. 근데 이렇게 짜임새나 스토리나 이런 게 스카이림보다는 못해요. 그죠? 스카이림이 거의 앞으로의 게임도 거의 표준이 되지 않을까. 거기서 뭐 조금 더 바꾸겠죠. 캐릭터 뭐 그것만 좀 이쁘게 바꾸든지 자기 나라 스타일로 바꾸든지. 근데 그런 미국 게임, 일본 게임 그런
게임들 보면 그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그죠? 지금 한국이 그나마 지금 좀 괜찮게 만들었다 하는 게 이제 배틀그라운드. 그죠? 배틀그라운드가 그나마 좀, 그 배틀그라운드하고 오버워치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물론 SF적인 거하고 현실적인 거하고 좀 다르겠지만, 솔직히 광원 효과라든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기술적인 차이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그죠? 색감의 선택이라든지, 그러니까 한국은 한 윈도우 XP 같다 그러면 저쪽에 그 브리자드는 윈도우 10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죠? 그래도 한국도 많이 좋아졌어요. 한국도 많이 좋아졌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런 어떤 채색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광원 효과, 뭐 색깔 선택, 뭐 어떤 이렇게 스킬의 정확도 뭐 이런 걸로 봤을 때 아직까지는 좀 부족하지 않나. 다만 이제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내세울 게 뭐가 있냐, 이제 서버 기술. 근데 서버 기술 같은 거는 서버의 성능이 좋아지면 그 해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크게 어차피 서버 프로그램도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안드로이드나 이런 거 쓸 거 아니에요. 그죠? 어차피 우리가 한국이 서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쓰진 않기 때문에 서버 프로그램 같은 것도 어차피 다 미국에서 수입해서 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서버 기술도 어찌 보면 큰 의미가 없어요. 그죠? 어쨌든 한국 기술은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죠? 겨우 한 윈도우 XP 만드는 수준? 그러니까 취약하잖아요. 자본도 취약하고 기술도 취약하고 그렇게 취약하기 때문에 다만 한국이 조금 더 기술이 있다. 렉 잡는 거. 그죠? 서버 기술은 어차피 의미가 없고, 그나마 한국 게임이 괜찮은 건 렉 잡는 거. 그죠? 왜냐면 그러니까 이 정도 프레임을 썼을 때 게임이 이게 안 느려진다. 속도가 안 느려진다. 그리고 한국은 비교적 인터넷 인프라가 잘 깔려 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해도 괜찮다. 뭐 요런 거 정도? 그런 거 정도? 그죠? 그리고 한국 온라인 게임에 최적화되어 있는 게임들은 이렇게 줄이잖아요. 뭐 풀 같은 거 줄이고 옵션 같은 거 줄이면 괜찮아요. 할만해요. 그죠? 근데 외국 게임은 뭐 최근에 사이버펑크 2077 같은 경우 옵션 이렇게 내려도 지 혼자 이렇게 소위 말 날아간다 그러잖아. 게임이 이렇게 깨져버린다 그러죠. 지 마음대로 소스가 나가고 시간차 생기고 CPU가 못 읽는다든지 뭐 그런 현상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한국은 이제 그런 현상은 좀 작다. 버그 그 잡는다고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한국 정도의 인터넷 환경에서 최적화될 수 있는 게임을 만드는 거에 대한 어떤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는 한국이 좀 앞서겠죠. 그래픽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해야 게임이 원활하게 돌아간다. 뭐 그런 거 정도의 노하우는 있겠죠. 그죠? 넷플릭스 셧다운 한다고 넷플릭스 하루 종일 본다고 뭐라 하지 않냐. 근데 넷플릭스 본다고 죽었다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유튜브보다 죽었다는 사람 아직 못 봤어요. 그죠? 게임은 약간 중독성이 있어요. 그죠? RPG 게임, 뭐 해봐서 알겠지만 RPG 게임, 뭐 단판 게임 말고 만약에 뭐 롤플레잉 게임 같은 온플레잉 게임이나 온라인 게임 같은 경우는 중독성이 있어요. 계속 해가지고 레벨업 해가지고 그 레벨업 하는 게 그게 중독성이 있죠. 지금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런 게 좀 있기 때문에. 그리고 WHO에서 게임은 정신병이다라고 게임 중독은 정신병이다, 정신질환이다. 그 얘기를 했던 근거는 뭐였냐면 그 닌텐도 게임이었나 그 포켓몬스터를 하던 어떤 친구가, 외국에는 실제로 그런 일이 있대요. 게임을 하다가 간질 발작 같은 걸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그 서양에서 일본 게임을 하다가 갑자기 애가 거품 물고 쓰러지는 그런 증상을 보인대요. 어릴 때 게임을 너무 오래 하면. 그래서 나온 게 WHO에서 게임 중독은 정신질환이다라고, 그거 뭐 이렇게 손 떤다든지, 뭐 불안해 한다든지, 게임을 막 레벨업을 못하면 불안해 한다든지,
뭐 그런 증상이 있나 봐요. 외국에는. 아니, 한국에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 외국에는 그런 증상들이 들어 있나 봐요. 그것 때문에 그렇고, WHO는 옛날에 제 군대 갈 때 또 하나 이야기하면, 제가 군대 갈 때 WHO에서 뭐라 그랬냐, 비만도 질병이다 이랬어요. 비만도 질병이다 이래가지고, 고도비만인 사람은 군대 면제 사유가 됐었어요. 그래서 저도 몸이 아파서 의무대 있을 때 그 고도비만 환자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자꾸 제대할 거면 먹으라고 맨날 먹으라고, 먹어서 살찌우라고, 운동하지 말고 그랬던 적도 있어요. 그런 시절도 있어요. 그게 20몇 년 전의 일이니까. 그 WHO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는 사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한국은 그런 사례, 그런 뭐 시점, 뭐 약간 도박같이 게임하고, 도박하다 뭐 20몇 시간 게임하다 죽고,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기 때문에 법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사망한 사람들은 그 법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지만 청소년들을 미리 교육시켜서 예방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그죠? 아무튼 옛날에 그런 것도 있었죠. 몇 시간, 한 3일 동안 잠 안 자고 영화 보기? 뭐 그런 것도 있긴 했어요. 그러다 죽어요, 진짜. 저러다 죽는다고, 진짜. 이게 굉장히 내가 되는 게 피곤해지거든요. 그 영화 같은 거 그냥 앉아서 보기만 하니까 크게 상관이 없겠지만, 게임 같은 거는 이 사지로 움직이잖아요. 머리를 써야 되잖아요. 그 영화 같은 경우는 일방적으로 나한테 정보를 전달만 하잖아요. 근데 게임 같은 경우는 뇌를 쓰잖아요. 내가 머리를 써서 레벨업을 하고, 적의 몹을 죽이고, 뭔가 아이템을 획득하고, 뭔가 이런 퍼즐 같은 걸 해결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뇌를 그렇게 오래 쓰면 큰일 난다고요. 공부 많이 해보신 분들 알죠? 코피 쏘고 하잖아요. 그죠? 공부 열심히 하면. 그런 걸 맞춰서 뇌를 너무 써버리면, 우리가 하드 같은 것도, 게임도 어떻게 해요? 계속 돌리면 열나잖아요. 뭐 어떻게 망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오래 쓰지 말고 쉬어가면서 하라는 거죠. 게임도 밥 먹을 거 먹고 잠잘 거 자고 그러고 하라는 거. 너무 무리하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또 한국 게임 하시는 분들이 또 성질이 급해가지고 새로운 아이템 나오면 다 깨버리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먼저 깨버리잖아요. 그게 참,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성질이 너무 급하다 보니까 우르르 가가지고 그냥 뭐 다 깨버리고, 먼저 보고 싶어가지고 획득해버리고, 그냥 그런 게 좀 있잖아요. 그죠? 너무 그렇게 게임에 대해서 과몰입하고, 오히려 이거는 어른들한테 적용을 해야 되지 않나. 어른들한테 오히려 적용을 해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건 온라인만 해당되잖아요. 그죠? 온라인만 풀스 같은 거 해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그죠? 어차피 이 법 자체가 의미가 없는 법이에요. 그럼 만약에 온라인 게임 안 하고 플레이스테이션이나 뭐 엑스박스 하는 친구들은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쉐리가 하는 그런 게임들, 비디오 게임 같은 거, 이건 온라인 게임 이야기니까 비디오 게임 같은 거, 그런 거 하는 건 어떡할 거예요? 그죠? 아무 의미가 없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은 온라인 게임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만 어떻게 하는 제재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또 글쎄요, 저는 이 정도는 큰 상관이 없다고 봐요. 왜 이게 논란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크게는 상관이 없다고. 앞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어떤 뭔가에 과몰입, 도박 중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쉽게 이겨낼 수 있는 훈련을 미리 시키는 게 아닌가. 훈련을 미리 왜냐면 게임도 일종의 도박이니까, 도박같이 그런 중독성이 있으니까, 만약에 어떤 친구가 나중에 커서 만약에 뭐 게임이 아니라 카지노에서 이렇게 도박을 했다, 그랬을 때 그 친구가 정신 차리고 깨어날 수 있는 뭔가 하나의 실마리 같은 거라도 해야 되지 않나. 뭐 그래요. 뭐 도박이라고 이렇게 똑같이 생각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뭔가 중독성 있는 거. 만약에 이 대한민국 셧다운 제도 이거에 대해 뭐 좀 너무 넓게 생각하는 걸지도 모르겠지만,
그럼 청소년한테 담배도 팔고 술도 팔고, 그죠? 담배도 팔고 술도 팔고 뭐 그런 것도 하고 뭐 19금이 왜 의미가 있어요, 그죠? 보고 지 알아서 하는 거지, 그죠? 등급 매기는 것도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버리면 왜 그거는 왜 청소년들을 왜 술 담배 못하게 하나? 커피 왜 마시지 말라고 하나? 그 왜 그러겠어요? 우리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죠? 우리 청소년들을 아직 어리고 미성숙한 단계고, 그죠? 그 촉법이라는 게 왜 있겠어요, 그죠? 물론 그 친구들이 이뻐서 촉법이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청소년들이 아직 미성숙하고 아직은 실수를 많이 하고 있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얼마나 그게 위험한 짓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나이는 실수를 할 수 있고 그 실수에 대해서 반성을 하게 만들려고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거죠, 그죠? 너무 어릴 때 그래 버리면 이 친구 일생을 다 망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미성숙하기 때문에 보호를 하는 거예요. 그건 전 세계 어디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리고 그 뭐지? 그 무슨 게임 그 뭐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열받아서 19금 때렸다는데 그 뭐죠? 뭐 그 게임 마인크래프트 참 마인크래프트 안 한다고 뭐 어떻게 되나요? 다른 거 하면 되죠, 그죠? 마인크래프트 뭐 전 세계 게임이 마인크래프트밖에 없나요? 뭐 국산에서 마인크래프트 같은 거 하나 만들면 되잖아요. 그 뭐 그렇게 안 어려워 보이던데. 그리고 그 뭐 일본 게임이긴 하지만 제가 봤던 일본 게임 중에 마인크래프트보다 훨씬 더 수준 높은 그래픽이 있는 그런 게임들 많아요. 굳이 뭐 꼭 마인크래프트로 갈 필요가 있나요? 이렇게 집 짓고 하는 그런 거 되게 많아요. 그 뭐 별거라고 누가 하나 만들면 되죠, 그죠? 한국 이게 집 쉽게 짓는 프로그램 같은 거 뭐 하나 그 정도 만들 수 있잖아요. 한국도 그 배틀그라운드 만들 정도면 마인크래프트 정도 못 만들진 않잖아요. 그런 거 하나 만들어서 청소년들한테 배포하면 되죠.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게임 하면 되죠.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봐요, 그죠? 마인크래프트 때문에 셧다운제를 풀어라, 이건 좀 웃기는 일이죠, 그죠? 아무튼 한국 게임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죠? 뭐 셧다운 제도가 뭐 폐지돼도 상관없고 뭐 계속 유지돼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죠? 하지만 설령 셧다운제가 폐지가 된다 하더라도 청소년들한테 어떤 캠페인성으로, 그죠?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게임 너무 오래 하지 마라, 그런 거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어떤 캠페인적으로 학생들 스스로가, 그죠? 학생들 스스로가 자제를 할 수 있고 스스로가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교육 훈련 같은 거, 학교에서 그런 교육 지도 이런 거는 있어야 되지 않나?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